안녕하세요. 최만식님의 미스터 방 소개해드립니다. 최만식님은 1902년 전라북도 옥구에서 태어났습니다. 1924년 단편 세길로를 조선문단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를 했고요. 무려 290여 편에 이르는 장편, 단편 소설과 희곡, 평론, 수필을 썼습니다. 작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미리 올려드린 치숙을 들으시거나 본 영상의 설명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만식 작가는 작품 기법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요. 특히 풍자적 수법에서 큰 수확을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미스터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터 방은 1946년 7월 월간지 대조에 발표된 단편 소설인데요. 최만식 작가가 맹순사, 논이야기 등과 함께 광복 직후에 쓴 풍자소설입니다. 보잘것없는 주인공이 미 군정기에 미군의 통역이 되면서 권세를 잡고 일제강점기 호의호식하던 친일파가 주인공에게 고개를 숙이고 청탁을 하는 혼란한 사회 상황을 풍자하였습니다.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갔지만 10여 년 만에 더 초라해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신기료 장수를 하던 집신 장수의 아들 방삼복이 미군정 아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이 되면서 미스터 방으로 불리게 됩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상류층의 청탁으로 치부하던 방삼복은 어느 날 고향 사람 백주사를 만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경찰 생활을 한 아들 덕택에 고리대금으로 많은 돈을 번 친일파 백주사는 8.15 광복 후에 군중들의 습격을 피해 도망쳐온 사정을 토로하면서 방삼복에게 복수를 부탁합니다. 이후에 흥미진진한 결말은 작품을 직접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단지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사소한 실수로 권세를 잃게 되는 주인공 방삼복이라는 보잘것없는 인물을 희화합니다. 또 광복 직후에 혼란한 서울을 배경으로 방삼복과 백주사 등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미 군정기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만나보실까요?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해짐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이 즈음 의기가 잠옷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네, 참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이 없어, 거칠 것이. 어느 놈이 날 보고 뭐라고 하며 날 괄시할 놈이 어딨어? 지금 이 천지에.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누가 옆에서 저를 뭐라고들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히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었다. 네, 참 이래봬도 동양 삼국물 다 먹어본 방삼복이요. 청나라 말을 못하나 일본어를 못하나 영어야 말할 것도 없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고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낼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시인사요 방선생으로도 불려지는 시방도 그러던 버릇이 무심중에 절로 나와서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우두구둑 씹는다. 술은 참 맥주가 술입니다. 어느 놈이 만일 뭐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우두구둑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 건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네가 문명했죠. 조선 사람은 안직도 멀었어.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쥐상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 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위, 즉 비위를 잘 맞춰준다. 아, 백상도 좀 드슈.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진 오랬어도. 다 젊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시지? 갑술생 48 아닌가? 그럼 나보담 11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시며.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신 걸 보게. 그건 조백이시지.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향리의 예법으로 10년 장이면 절을 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지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에겐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술 드슈 조백이시지 하는 말버릇 고약해. 말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도 나이려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5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 있다.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 있다.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12촌이 모 지역 군수요.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모촌의 촌장이요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왼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군 8등의 모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2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렸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 대면 미스터 방의 근지 즉 본바탕이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그리고 그 아비가 집신장수였다. 70에 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삼복이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 농부였었다.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삐뚤이 삼복이었다. 물론 난 놓고 기역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 즉 소장마직이라도 얻어서 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삐뚤이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다가 처자식을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그것이 12해 전.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부뜩 고향에 돌아왔다. 10여 년을 지 말맞다나 동양 삼국물을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 이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꿰어진 구두짝을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다린 무명 고이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늙은 어미아비와 젊은 가속이 뼈 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빈둥거리고 놀더니 저기 회심이 들었는지 이번엔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조동 비탈에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에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다. 다시 1년인가는 그것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 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두방을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뜨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 한 개를 짊어지고 신기료 장수, 즉 헌신을 키워주는 직업으로 나서고 말았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복판의 행길에 가앉아 신기료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에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뜨일 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그거야? 부전자전이로구먼. 아범은 집신장수, 자식은 구둑 입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던감? 이렇듯 근지, 즉 봄바탕은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화, 즉 먹고 사는 벌이라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의 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을 꿰매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그 콧빗둘이 삼복이었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콧빗둘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에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히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해가지고는 가진 호강을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즉 극성스럽게 마구 날뛰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탄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콧빗둘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씨는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었다. 잠옷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 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루 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할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닿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의 소리가 귀가 아파서 이맛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이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눠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옳다.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해야 하였다. 삼복이 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가들이 지 맘대로 재료값을 올렸던 것이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10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 장수한테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예병을 그놈의 경제겐 다 어디로가 되어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담? 석양 때 신기료 괴짝을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슬플진저 때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국리를 하다가 정오 때에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서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일체와 재료 남은 것에다 이불이며 헌옷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푼변으로 빌려오게 하였다.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의 양복이라는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구두를 사시는 것을 이 다음에 창가리를 거저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 것과 바꿔 신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늦이감치 새로 장만한 헌 양복 헌 모자에 헌 구두로 괴짝맨 신기료 장수보다는 제법 말쑥해진 차림을 차리고 막 나서려는데 간밤부터 통통 부어가지고는 시중도 말대꾸도 잘 아니하던 애꾸쟁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다. 바른 대로 대요. 이게 벼랑간 미쳤나? 요 망나나 반해가지고 이렇게하고 찾아가는 고년이 어떤 년이야? 응? 속을 모르거든 밥값을 내지 말랬어. 요 맹추야. 날 죽이고 가지 거저는 못 가. 이년아 너 이랬다간 내 이제 돈 벌면은 정말 처벗는다. 오냐 잘한다. 날 죽여라 날. 아, 이 우라주리 때 랭길려니. 한 주먹 보기 좋게 갈겨 넘어뜨리고는 찌부러진 오두막집을 나서서 종로로 방향을 잡았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서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김을 스로하면서 연방 쳐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How much?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리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금 How much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시고 하고 삼보기가 나지게 31 하여 주었다. 획 돌려다 보더니 오,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끌어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자기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기루 장수 콧빗두리 삼복이는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 240원가량에.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번은 경회로를 구경하면서 무엇 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King drinking wine and dance and sing with dancer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라는 뜻이었었다. 자기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은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 싶어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있기야 집집마다 다 있다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안 잡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다. 제일 재밌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의 것을 2원에 사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 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지만 대강은 그러하였다.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해져 갔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조동 그 집에서 올마오기는 S 소위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었다.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시방 주객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방은 아픈 노대가 딸리고 햇볕 잘 들고 밝아서 여러 방 가운데 제일 좋은 방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벽에 그림 한 장 붙어 있는 바 아니요. 방에 알맞은 가구 한 벌 놓여 있는 바 아니요. 단지 방일 따름이어서 싱겁게 넓기만 하였다. 그렇지만 미스터 방은 실내 장식 같은 것 좀 그다지 관심을 둘 줄을 아직은 몰랐다. 처음엔 식모를 두었다. 그 다음엔 침모를 두었다. 그 다음에는 손심부름할 계집아이를 두었다. 하루에도 방 선생을 찾는 이가 여러 패씩 있었다. 그들의 대개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인력거짜리도 흔치 않았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은 결탄코 빈손으로 오는 법이 드물었다. 좋은 양과자 상자 밑바닥에는
을의 따로이 뿌듯한 봉투가 들어있곤 하였다. 미스터 방에 신기료 장수 콧빗둘이 삼복이로부터의 발신 경로란 이렇듯 심히 간단하고 순조로운 것이었었다. 주인 미스터 방이 백주사의 컵에다 술을 따르려고 병을 집어들다가 "오이, 김있고" 하고 아래층으로 대고 부른다. "심부름 갔어요." 애꾸쟁이 마누라의 꼬챙이 같은 대답. "안주 어떻게 됐어?" "글쎄, 안주 시키러 갔어요." "정종 있지?" 층계 밟는 소리가 나더니 퍼머한 머리가 나오고 좁디 좁은 이마에 이어서 애꾸 눈이 나오고 분바른 얼굴이 나오고 원피스 입은 커다란 저통의 가슴이 나오고 마지막 비단 양말을 신은 두리기둥 같은 두 다리가 나오고 한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서 봉을 뜯는다. 소절수, 즉 수표 한 장이 나온다. 액면 10,000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10,000원이야?" 하고 소절수를 다담이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아루?" "우라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지는 그걸 10만원에 불아맛하다가 100만원 하나 냉겨먹을 테면서 그래 겨우 돈 10,000원이야? 옌병을 자식, 내가 엠피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까지 갈지를 모르고서." "정종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을 모르고서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정종 따끈하게 데워와 날도 산산하고 하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뜻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폐물 등을 장만하였다.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씩이나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모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지카다비 즉 일본의 작업용 신발 8켤레, 빨래 비누 3궤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1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10,000원어치 여편네 폐물과 10,000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서지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서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하게 굴고 자긴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금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하게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양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길바닥에서 신기료 장수를 한다던 콧빗둘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네, 삼복입니다. 아, 근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그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해진 것 같은 것이며 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보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옴츠러들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빗둘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스터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일세 그놈들을 한 놈 냉기지 말고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 일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 일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꿇어앉히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다 찾고 짚어고 세간 쳐부신 것 말끔히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 절반을 논아줌세. 절반. 여보게 미스터 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주사는 복수하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덤쏙 잡는다. 백골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소리가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발이요.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 둘러보다가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바로 위였었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칫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베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 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서 헬로우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었다.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칫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려쏟쳐서 웃으면서 쳐드는 S 소위의 얼굴 정통에 가서 촤르르.
You devil!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에이스 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을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쌍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최만식 작가의 미스터 방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